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같이 풀어본 서경대학교 21학년도 모의고사 난문 문제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이런 식을 만족할 때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탄젠트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사인 법칙을 끌고 왔냐면 요런 식 딱 보자마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요거 보자마자 분수꼴이고 게다가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어떤 삼각형이든 외접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깥에 접하는 원. 그럼 그 외접원의 한 변의 길이, 그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면요. 이 R이라고 하는 거, 지름의 길이는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sin A분의 스몰 a. 스몰 a는 뭐냐면 요 각 A에 대응되는 반대편에 있는 변의 길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각의 반대편에 스몰로 알파벳, 소문자로 처리를 해줘요. 길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지 C 반대편에는 스몰 c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한다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요. 다음, 코사인 법칙입니다. 우리 보통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해보자.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런데 이게 직각이 아니고 뭐 더 작아져서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더 커져서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든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있더라.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더라. 그래서 빼기 2BC 코사인 A를 해주면 얘가 성립합니다. 뭐 각이 직각이 여기 라지 A가 직각일 때 여기다 90도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0이 되죠. 그때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죠. 자, 그랬을 때 요럴 때 탄젠트 A의 값을 한번 구해 보자. 자, 일단 이 세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요걸 스몰 k라고 놔보자. 그럼 sin A는 2k, sin B는 3k, sin C는 4k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R은 sin A가 지금 2k니까 2k분의 스몰 a, sin B는 B분의 스몰 b, sin C분의 스몰 c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4kr, B가 6kr, C가 8kr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그릴 건데 4kr, 6kr, 8kr, kr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비율이 4대 6대 8인 거예요. 2대 3대 4인 거예요. 그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치면 뭐 여기가 제일 짧으니까 여기가 뭐 4kr, A라고 치지. A라고 할게요. 뭐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으로 긴 것 같아.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게 B, C보다 훨씬? 하여튼 제일 길이가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둔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여기 대응되는 길이가 제일 작을 때 반대편에 있는 이 각은 항상 무슨 각이 될까요? 그치, 예각이 됩니다. 예각.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 A에서 이 A가 예각이면 탄젠트 A의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예각입니다. 라지 A가. 그래서 이 탄젠트 A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는 양수가 될 거다. 분명히. 자, 그러면 탄젠트 A 값 한번 구해보자. 탄젠트 A.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이었죠.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 A 빼기 1에다가 뭘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다. 선생님, 제곱 지금 지우려고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럼 뿔마 챙겨줘야죠. 맞아요. 챙겨줘야 되는데 탄젠트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굳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시컨트를 썼냐면 자, 이 녀석은 코사인 제곱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탄젠트 A 값을 알기 위해서 뭐만 알아내면? 코사인 A만 알아내면 되겠다. 근데 이 코사인 A라고 하는 건 공교롭게도 코사인 A라고 하는 건 A의 길이, B의 길이, C의 길이, B와 C의 길이만 알아내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요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 B의 제곱 넘기고 C의 제곱 넘기고 마이너스 2BC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코사인 A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2bc로 나눈 거랑 같더라.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루트, 자, 코사인 제곱 a니까 한번 써볼게. 자,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bc는 뭐였냐면 2 곱하기 6kr, 8k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k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 b의 제곱, 그럼 얘의 전체 제곱이니까 36k제곱, r제곱 더하기. 다음에 c의 제곱은 8kr의 전체 제곱이니까 64k제곱, r제곱. 칸이 작네. 더하기. 아니지, 이제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 a 4kr 전체 제곱 16k 제곱 r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분의 1 빼기 1 요거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자나 분모나 둘 다 k제곱 r제곱이 있거든. 다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남는 녀석은 뭐냐면 268 96분의 그렇지 96분의 36 더하기 64하면 100인데 100에서 16 빼면 84 분의 1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뒤집으면 일단 약분해서 뒤집으면 요거 4로 약분이 되네. 21 그 다음에 24 3으로도 약분이 되네. 12로 약분이 됐구나. 그럼 8분의 7이거든요. 그럼 뒤집으면 7분의 8이고 거기서 1 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84 96 맞는데? 84분의 96 잠깐만 7 8분의 7 7분의 8 요거의 제곱이지.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자, 그러면 얘는 49분의 64 빼기 1 루트인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49분의 15 루트 풀면 7분의 루트 15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쓰이는 법칙도 공식도 3가지나 되죠. 그렇죠? 요거를 알아내는데 아마 좀 이제 풀어냈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푼다 안 푼다? 안 푸는 게 낫더라. 2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7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3분의 ak는 2n제곱 플러스 3n. 그럴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p분의 q 구하면 p 곱하기 q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요 식에 좀 주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풀었을지도 몰라요. k가 2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라고 나왔으면 풀었을지도 몰라. 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s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an 식을 구할 수 있었다고. 왜? sn 빼기 sn-1로 하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선생님 ak가 아니고 4k-3분의 ak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지금 k에 관한 수열이니까 얘 전체를 bk처럼 생각해 봤으면 되지 않았을까? 오케이? 자, 하자. 이거 전체가 지금 bk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지금 2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s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bn이라는 녀석은 sn에서 sn-1 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n이 2 이상일 때고 n이 1일 때, 그러니까 b1이라고 하는 건 s1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해 볼게요. 자, sn 빼기 sn-1. 여기에 n 집어넣은 거 2n제곱 플러스 3n 그대로. 그 다음에 n-1 집어넣은 거 요거의 제곱 더하기 3n-1 요거 전체를 이렇게 빼준 거. n이 2 이상일 때.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4n 플러스 1이 나왔답니다. 4n 플러스 1. 저를 믿어주세요. 다음 S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4 빼기 3. 1분의 A1이네. A1이 얼만데? 잠깐만. 그게 아니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얼마예요? 5에 5.
5입니다. 5. n이 1일 때.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bn이라고 하는 건 여기 k자리에 n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4n-3분의 a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따지지 않았는데 n이 2 이상일 때 4n 플러스 1인데 n이 1일 때 5잖아.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얘도 5가 나오네. 아, 그러니까 아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냥 4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됐죠? 잠깐만. 4n-3분의 an이 4n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우리는 an 구할 수 있었네요. 4n-3 곱하기 4n 플러스 1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뒤집은 놈을 10번 더하래. 1부터 10까지 ak분의 1. 얘는 k는 1부터 10까지 4n-3 4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아하, 이렇게 분수처럼 생긴 거 더하라는 거 무슨 분수? 부분분수 떠올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4n-3이 더 작으니까 앞에다 쓰고 4n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통분해봐. 앞에 4n 플러스 1이고 뒤에는 4n-3 그러면 둘이 빼주면 4가 생겨요. 분자에. 근데 여기 원래 4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여기 앞에다 4분의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4분의 1을 탁 띄워놓고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쫙 대입해 주는 거예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요. 5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돼요. 아하, 느낌 오죠? 이렇게 싹싹 지워지겠다. 마지막은 10 대입한 거. 10 대입하면은 뭐 37분의 1 빼기 41분의 1이었겠다.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줄 거 지워주자. 지우고 이웃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41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고 얘는 41분의 40 4로 약분하면 41분의 10 그래서 그래서 40 P분의 Q가 41분의 10이었어요. 더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P 곱하기 Q였거든. 410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28번 풀겠습니다. 수열 A에는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그럴 A1이 0과 2 사이에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가 5분의 3일 때 A1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들, AN에 대한 이 점화식 있잖아요. 점화식이 나오면, 그리고 점화식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여. A가 뭐, 전에 있던 녀석이 0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있는 건 이렇게 처리하고. 자, 이런 거는요, 일일이 대입하셔야 됩니다. 대입.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관한 공식이 점화식이 아니라면 대입이 능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A1은 일단 0과 2 사이래. 이거 왜 알려줬을까? 자, A2 구해볼게요. A2는 여기 n에다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든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든지. 근데 A1이 0보다 작을 때, A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은 0보다 어떻대? 크대. 아, 그러면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네.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A1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 자, 그런데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0과 2 사이니까 2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2보다 작은 녀석에다가 2를 뺐으니까 얘는 플러스야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다. 그거 알아둔 상태에서 A3 구해봅시다. A3은요. 그 전에 있던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방금 우리 A2가 0보다 작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은 아하 A2에다가 음수만 붙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래서 2 빼기 A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좀 덜 단순해진 것 같은데. 자, A4 한번 구해보죠. 잠깐만. A4는 A3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이 A2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얘 전체는 0보다 어떤 녀석? 큰 녀석이에요. 그러면 위식, 아래식 써야 된다. 그래서 2 빼기 A1에다가 2를 빼주면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A1이 되겠네. 잠깐만, A1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거였거든. 아, 그럼 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은 녀석이 되겠다. 0보다 작아. A4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A5는요. A4가 0보다 작은 거, 이 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A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 A5가 되는 거예요. 근데 A4가 마이너스 A1이었거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A1이 되는 겁니다.
A5가 A1이 됐네.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A6은 A2가 되고 A7은 A3이 되고 자연스럽게 A8은 A4가 되고 그래서 또 A9가 A1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n에다가 4를 더했을 때의 A 값이 n번째 A 값이랑 어떻다? 같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기를 가지는다 이거예요. 4번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라고 하는 녀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땡땡땡땡 a32지만 겉보기에는 사실은 a1, a2, a3, a4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 번 더하는 거죠. a1, a2, a3, a4 그 다음에 또 A1, A2, A3, A4를 더하는 거예요. 그 몇 번 더할까? 7번 더하는 거지. 그리고 A29랑 A30이 남는데 A29라고 하는 건 A25랑 같고 21이랑 같고 17이랑 같고 13이랑 같고 9랑 같고 8이랑 9가 아니고 5랑 같고 이거랑 같겠지. 요거랑 같겠죠. A29랑 A30이 A1, A2랑 같겠죠. 주기가 4니까. 오케이? 그런데 요 A1부터 A4까지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A1, A2, A3, A4. A4랑 A1이랑 지워진다. A2랑 A3랑 지워진다. 아하, 요 괄호가 얼마다? 0이다. 그럼 남는 것은 A1과 A2밖에 없다. 그런데 A2가 A1 빼기 2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A1 빼기 2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2A1 빼기 2가 되겠다. 그게 지금 얼마다? 5분의 3이다. 얘가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2 넘기면 5분의 13이 되겠고 또 2로 나눠주면 얘는 10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점화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면 바로 대입입니다. 알겠죠?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2,-4에서의 접선이 x절편이 4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은 차근차근 해보자. fx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우리 접선의 공식에 의해서 y 빼기 마이너스 4는 일단 x 빼기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다 기울기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2죠. 오케이?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Y는 F'2 X-2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은요.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세요. Y절편. 죄송해요. X절편이 4라고? 그럼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그치, 0 집어넣어야 되지.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세요. 그럼 그때 x값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4 넘기고 f'2로 나누고 2 넘기면 되겠다. 자, 4 넘기고 f'2로 나누고 2 넘기면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요 값이 4였다고 했거든. 이거예요. 얘가 4예요. 오케이? 그럼 요 2랑 요 4랑 빼면 2가 되겠고 F'2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2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 Y는 x-1 곱하기 fx의 그래프 위에 점 2,F2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의 접선 여기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y 빼기 f2는 하고 괄호하고 x-2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요거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x-1 곱하기 fx를 뭐 해준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한 거? 2 대입한 걸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 되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미분해보자. 무슨 미분법 써야 될까? 곱의 미분법 써야 된다. 그래서 fx 더하기 x-1 f'(x) 요거입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2를 대입하고 싶어. 대입할게요.
F2 더하기 2 대입하면 여기 그냥 1이네. F'2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잠깐만. 아까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2일 때 마이너스 4래. 요 fx의 위에 한 점이. 그러면 우리 f2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다음 더하기. 아까 f'이가 2라 그랬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마이너스 2구나. 아하, 여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f2예요. 근데 f2 아까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이 접선이. 근데 그거의 y절편이 궁금해. y절편에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0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번 풀어볼게요.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 자, 요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야.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된다라는 거 알아놓은 상태에서 가를 봅시다. 잠깐만. 요거 성립하니까 양변을 뭐 해버려? 미분해버리세요. 미분하죠. 미분.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미분하죠. 얘 곱의 미분 써야겠네.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스몰 fx.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f'x. 이렇게 쓸 수 있고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겠네요. fx 똑같다. 그리고 2x를 넘기세요. 그러면 x 곱하기 f'x는 2x가 되겠고 야 여기 x 있고 여기 x 있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f'x가 뭐면 좋겠다? 2면 좋겠다는 거. 약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나서 보니까 x 옆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서 얘가 2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다시 이걸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얘가 2x 플러스 c꼴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를 보자. 나를 보니까 라지 f2가 2래. 여기 x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라지 f2는 이제 2인데 여기 가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f2 빼기 4거든요. 얘가 2래요. 그럼 4 넘기면 6이고 2로 나누면 아하 f2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잠깐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f2는 4 플러스 c인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3이라고. 아하, c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때 뭐 구하래요? f1 구하라고? 너무 쉽다. 2 곱하기 1 빼기 1. 그래서 1이라는 거.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35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f0이 1일 때 잠깐만 0 집어넣으면 1이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인데 c밖에 안 남으니까 얘가 1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다.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4.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 dx가 6이래요. 그럴 때 f-1의 값은. 그럼 여러분들 요 식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해보면 a와 b에 관한 식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6x세제곱 플러스 x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적분하면 4분의 6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뺄 거란 말이지. 근데 잘 봐.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은 절대값만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x 4제곱 x 제곱이에요. 여기가 홀수여서 3이랑 여기가 1이어서 얘네가 4제곱 2제곱 됐다고 짝수가 됐다고. 여기가 홀수여서 여기가 제곱이 되면서 1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값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 걔네를 빼버리면 뭐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지수 부분이 홀수인 놈들은 여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해버리면 뭐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0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그 지수 부분이 죄다 홀수로만 구성된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불러요. f-x는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fx가 기함수면 이게 성립해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기함수들은 적분하면 0이 돼버린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반대로 비슷할 수도 있고, 자, a부터 a까지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플러스 뭘 할까? 4 요거를 적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적분하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4x 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면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4a가 되고,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3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 거든요. 이걸 뺄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요 마이너스 a 세제곱은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요. 왜?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1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도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4a.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만나면 뭐가 돼버려? 플러스가 돼버려. 근데 잠깐만, 이 녀석이랑 어때요? 똑같네, 값이. 여기가 홀수 제곱인 바람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이렇게 빼버리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 앞에 있던 값이랑 똑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요 a를 집어넣은 거에 몇 배가 된다? 그냥 2배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에 짝수들만 있었던, 선생님 여긴 짝수가 없는데요. 이거 x의 0제곱이잖아. 0도 짝수처럼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가 짝수인 바람에 얘네가 홀수가 됐고, 여기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다른 바람에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똑같은 놈이 2개가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러한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우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랑 그냥 x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거예요. 지수 부분이 짝수들만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요 gx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를 몇 배 해준 거? 2배 해준 거다. 오케이? 오케이. 요런 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주어진 fx는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일까요? 네, 둘 다 아니에요. 왜?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얘는 그냥 얘는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 되고, 얘는 자기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우함수 부분과 기함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2개로 쪼개져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기함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버리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얼마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 계산하려면 0부터 1까지 ax의 제곱 플러스 1 dx 한 거에 몇 배? 2배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3분의 1 a 플러스 1에다가 2배 해준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a 플러스 2라고. 됐을까요? 네. 다음. 요거.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 x를 곱하래. 요 fx에다 x를 곱하래. 그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x 하고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도 잘 보면 ax의 세제곱 기함수, x 기함수. 아까처럼 요거처럼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얘랑 얘 더한 거, 그다음에 bx 제곱만 따로 한 거. 쪼개면 요 ax 세제곱 x 더한 녀석은 어떻게 될까? 0으로 사라진다 이거야. 결국 핑크색 요 표시한 요 녀석은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bx의 제곱 dx 한 거를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3분의 2b가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게 지금 얼마였냐면 6이었거든. 그리고 아까 그게 요 첫 번째 식이 얼마였냐면 4였거든.
그럼 3분의 2a 플러스 2가 4고 3분의 2b가 6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용하면 b는 일단 9라는 걸 알 수 있고 a라고 하는 녀석이 6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는 거.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함수, 기함수로 쪼개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적분했을 때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fx가 f0은 0, f1은 1을 만족하고요. 닫힌 구간 0, 1에서 fx가 x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럴 때 fx의 역함수를 gx라 하고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와 역함수가 튀어나왔고 적분이 나오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fx가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1,1을 지난대요. 여기를 지난대요. 그리고 요 fx라고 하는 건 x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요. 여기다가 y는 붙이고 여기다 y는 붙여볼게요. 그럼 y는 x는 그릴 수 있죠. y는 x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y는 x예요. 자, 그러면 나는 y는 fx 한번 그려볼 건데 걔가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아하, 이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릴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보다 어디에 있으면 된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그럼 난 그림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칠게요. 이게 지금 y는 fx야. 정확히는 몰라 내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 gx는 잠깐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러면 gx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너무 쉽지는 않고 요런 식으로 잠시만. 제대로 그렸나? 네. 대칭처럼 보이세요? 네. 하여튼 요런 식으로 얘랑 대칭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얘가 지금 y는 gx예요. 그럼 이제 걔네를 적분하라는 건데, 자, 적분을 까만색으로 해보죠.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인데, fx 더하기 dx인데, 얘는 또 쪼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부터 1까지 gx dx. 얘가 준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표시해볼게. 어떻게 돼? y는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건 요 부분의 넓이죠.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 gx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얘는 여기 이 초록색 선 아래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록색 선 아래쪽 전부 다가 될 거야.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이 빨간 부분과 이 까만 부분을 이제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특징이 뭐였다고 아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요 부분 어디서 본 거랑 똑같다. 그렇지. 얘랑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러면 요 빨간 부분에다가 요 까만 부분을 더하면 이거 전체가 뭐가 돼버린다? 그냥 정사각형이 돼버린다. 결국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1인 그런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였구나. 정답은 얼마? 1번. 1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한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보석의 70%가 진품이래요. 그러면은 진짜 제품이 70%면은 가짜 제품, 짝퉁들. 짝퉁은 가품이라고 부르죠. 가품은 30%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진품이 일단은 70%가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100분의 70. 그 다음에 가품은 30%. 100분의 30이 되겠다. 100개 들어오면 30개는 가짜래. 자, 이 회사의 보석 감별사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2%,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3%라고 할 때, 이 감별사가 진품이라고 감별하였는데, 잠깐만, 진품이라고 감별했는데 그게 진짜 진품이었을 수도 있고 가품인데 잘못해서 진품이라고 감별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그 상태에서 실제로는 그 보석이 가품일 확률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잖아요. 잠깐만. 진품이라고 감별한 경우의 수 분해. 진품이라고 감별은 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뭐였음? 가품인 경우의 수. 요거 구하라는 문제죠. 요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잠깐만. 근데 진품이라고 감별한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가지지. 진품이라고 감별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사실 진품이었어. 이거나 또는 진품이라고 감별은 했는데 가품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는 진품이 진품 감별 받았을 때랑 가품이 진품으로 감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의 예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요 위아래 분모 분자에다가 둘 다 똑같이 그냥 전체 감별수라고 적을게요. 전체 감별 횟수, 전체 감별수. 여기도 전체 감별수. 전체 감별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런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런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얘는 뭘로 바뀐다? 확률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P 진품 감별이면서 동시에 진품 더하기 진품으로 감별을 했지만 사실은 가품이었던 거. 분해 진품으로 감별은 했으나 사실은 가품이었던 거. 요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사실은 진품이었는데, 잠깐만. 진품일 확률은 100분의 70이죠. 그냥 애초에 들어오는 전체의 그 보석의 70%가 진품이 됐으니까. 그럼 진품이고. 자, 근데 진품을 진품으로 감별해야 돼. 잠깐만.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2%였다는 것은 진품을 진품으로 잘 감별할 확률은 98%였다는 거죠. 자, 진품 70%에다가 진품을 잘 감별할 확률 98%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가품인데, 자, 30%죠. 인데,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 아까 2%라고 했죠. 요거 둘이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품이었을 확률이었으니까 요거 방금 썼던 거 100분의 30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쓴 게 하나 있어요. 가품인데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3%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아니고 3이어야 되겠죠? 100분의 3 이렇게 쓰면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00 약분하고 여기 00 약분하고 여기 00 약분하고 위아래 1000씩 곱해버려. 그럼 요거 요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7 곱하기 98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 죄송합니다. 여기도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8 곱하기 7하면요. 686이고요. 더하기 9분의 9가 되겠고 얘는 695분의 9라고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1번이더라. 3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주사위의 윗면에 나오면 5점을 얻고 아닌 눈이 나오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다고 하자. 이 게임을 90번 반복할 때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기대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90번 반복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기대값. 잠깐만, 한 번 던질 때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5점이래. 잠깐만, 3의 배수는 3이랑 6이잖아. 그럼 주사위에 그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요런 확률로 얼마를 얻을 수 있다? 5점을 얻을 수 있대. 오케이? 그러면은 5점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5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요 3의 배수에 대해서. 근데 아닌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녀석, 아닐 확률은 6분의 4죠. 그럴 때는 2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곱하면 3분의 4점 정도는 요런 케이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수죠.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더해버리면, 자, 이거 계산하면요, 3분의 5 분의 3분의 4예요. 그래서 3분의 9 해서 3. 아, 한 번 던질 때 기대할 수 있는 저 점수가, 기대값이 얼마다? 3이다. 3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이거지. 몇 번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잠깐만. 그러면 그걸 90번 던진대. 한 번당 3점을 기대할 수 있는데 90번 던진대. 그럼 몇 점 기대할 수 있겠어? 270점 기대할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39번 풀어볼게요. 전자제품의 무게는 모평균이 60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전자제품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하면요, X는 정규 분포 N 60,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16개를 추출하여 구한 평균의 무게. 자, 표본 평균이에요. 16개를 뽑아서 구한 평균이에요. 걔는 X바입니다. X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쓰죠. 자, X바의 성질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의 변화는 없고, 이 분산을 그냥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제 4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임의의 양수 K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X가 60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X바가 60 K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요. 그러면 잠깐만, 이 상태에선 X의 분포와 X바의 분포가 서로 다르니까 알 수가 없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화를 이용해서 Z로 똑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 바꾸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표준화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P. 자, 어떻게 해줬어? X에다가 평균인 60 빼주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근데 오른쪽에 있는 60 플러스 K한테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P. 여기 앞에 있는 게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 얘 계산하면 시그마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좌변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X바거든. X바의 평균은 똑같이 60이었는데 표준 편차가 달라졌어. 4분의 시그마가 돼. 걔보다 작거나 같아. 누구? 60-K 시그마에서 60 빼주고 4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 이게 표준화예요. 얘는 똑같이 얘 표준화 해줬으니까 Z로 변하는 거고요. 자, 여기 60 빼면은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K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Z라고 하는 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고 시그마가 이제 1인 그런 정규 분포죠. 종 모양의 분포인데 시그마 분의 K, K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리고 표준 편차도 양수예요.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K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잠깐만, 그럼 시그마 분의 K는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4K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잖아.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넓이가 같대. 그러면 시그마 분의 K랑 마이너스 4K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K의 절대값이랑 시그마의 K의 절대값, 시그마 분의 K의 절대값이랑 같구나. K가 양수니까 이거 전체는 지금 음수인 거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4K가 되겠고, 얘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근데 K가 양수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럼 시그마 분의 1이 지금 4니까 시그마는 4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바꿔서 쓰면
x는 지금 n 60,4분의 1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 x바라고 하는 녀석도 여기다 이제 쓰면 x바는 정규 분포 60,16분의 1의 제곱을 따른다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p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표본평 제 x바가 64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같다라고 쓸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요 a와 시그마의 곱을 구하는. 시그마는 우리가 4분의 1인 거 구했죠? 4분의 1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a 값 구해보자. 자, 이 상태에서는 x랑 x바랑 역시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표준화하기 위해서 여기 요 양변에다가 60 빼고 4분의 1로 나누고 여기 양변에는 또 60을 빼고 16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짓을 하면 요 x랑 x바가 둘 다 z로 변하죠. z, 자, a에서 60 빼고 4분의 1로 나눈 거랑 z로 바뀌면 64에서 60 빼고 16분의 1로 나눈 거.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z가 4는 64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라고 변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z 4a-240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또 얘는 z는 작거나 같다고, 얘는 z는 64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이거 표시해 보면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어떤 선 기준으로 왼쪽이고, 얘는 64 여기 오른쪽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 상태랑 어떻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4a-240이랑 64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4a-240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64여야 된다. 그래서 4a는요 196이어야 되고요.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176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a가 우리는 44라는 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a 곱하기 시그마인데 44 곱하기 4분의 1 해서 11이다.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모르면 찾아보라고 했던 모평균의 추정 문제입니다. 자, 꼭 알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봅시다. 일주일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모표준 편차가 7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공부 시간을 x로 잡으면 얘 x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뭐 스몰 m이라고 보통 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7이래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n명의 임의로 추출해서 일주일 방과 후 공부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 시간이 20시간이었다. n명을 뽑았대. 지금 n값 구하는 거거든요. 보기를 보니까 49명, 113명, 169명, 196명, 265명. 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이 숫자들을 한 번 딱 뽑았을 때 그 친구들의 평균이 지금 20시간인 거예요. 잠깐만. 뭐 한 50명에서 260명 정도 뽑으면 꽤 많이 뽑은 거잖아. 그러면 이 평균, 얘네 뽑은 애들만의 평균 20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전체 학생들의 평균, 요 스몰 m이 요 20시간 근처에 있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여기 20시간 구한 거에다가 20시간 구한 거에다가 일정하게 더하고 뭔가 공식을 통해서 얼마를 더하고 20에다가 얼마 뺀 거, 그 사이에 이 스몰 m이 들어갈 확률이 요거일 확률이 여기 문제에 나오는 99%다. 요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그 공식이 뭐였는지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뭘 쓰냐면 여기 보면 0.99 이게 99%잖아요. 요거에 대응되는 게 2.58이에요. 여기 2.58 쓰시면 돼요. 자, 어떤 문제에서는 99% 안 내고 95% 냅니다. 95%일 때는 여기가 95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여기가 2.58이 아니고 1.96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은 99%니까 2.58 곱하기, 자, 공식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쓰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 자,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가 얼마라 그랬지 지금? 7이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7이에요. 7. 자, 여기 왼쪽은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써주면 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7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 20 근처에, 20에다가 이만큼 더하고 20에다가 이만큼 빼면은 어떤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구간 안에 이 스몰 m, 진짜, 실제, 전체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확률이 99%다. 이 정도, 99% 정도 믿어도 돼.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그런 구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 근데 그 신뢰 구간이 지금 이렇대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거 구하면 18.71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식 구하면 21.29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7이 21.29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면 20을 양변에 빼버리면 얘는 1.29가 되겠죠. 2.58이랑 1.29랑 무슨 관계냐면 2배 차이예요. 루트 n분의 7이 2분의 1이 됐습니다. 자, 양변에 2루트 n 곱해주면요. 루트 n은 14. 그래서 n이 196인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신뢰 구간, 모평균의 추정 문제는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신뢰 구간 공식만.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